안녕하세요. 메가잡 스터디의 이창윤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뭐 성공도 거두고 실패도 거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에 한 회사에 입사하기까지의 정말 여러 번의 실패를 기본적으로 좀 다들 겪으실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뭐 늦는 대로 다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늦는 데서 다 떨어지고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몇 번씩은 이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실패를 이제 자양분 삼아서 이제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면접을 해서 이제 탈락했다고 이제 메일로든 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우울하죠. 기분도 썩 좋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최종까지 갔는데 뭐 탈락을 했다 그러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뭐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당연히 있었죠. 저도 뭐 회사를 뭐 여러 군 결국에는 한 군데 제일제당에 입사를 해서 다니기도 했지만 그 전에 뭐 서류도 탈락해봤고 면접에서도 떨어져봤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보면 사람은 되게 우울하거든요. 우울하고 좀 에너지가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고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된 상황에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정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면접 탈락이 됐건 서류 탈락이 됐건 둘 중에 뭐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면접이나 서류 결국에 이제 일종의 실패죠.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그게 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탈락을 했어요. 왜 떨어졌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떨어지지? 답변을 잘 못했나? 뭐 스펙이 부족한가? 뭐가 문제지? 이유를 찾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락 사유를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탈락 사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아는 사람, 면접관을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예를 좀 들었어요. 뭐 다 괜찮은데 뭐 좀 태도가 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100% 확실하게 솔직한 답변이라는 건 보장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왕이면 뭐 좋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관을 아는 사람도 정확한 이유를 알기 힘든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왜 떨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그게 정말 내가 떨어진 이유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어떻게 알아냈다고 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뭐 예를 들면 지원 동기를 조금 약하게 얘기했다거나 입사 어포브를 너무 좀 거창하게 얘기했다. 거기서 좀 감점이 됐다. 그리고 뭐 단점을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풀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약에 이제 명확한 게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틀렸다고 이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B 회사를 면접을 보면 또 탈락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A는 탈락을 해도 B는 붙을 수도 있는 거고 B에 붙어도 A는 탈락하고 C에도 탈락하고 D는 붙고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 이유에 대해서 계속 찾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나 이건 완전 잘못했다. 너무나 큰 실수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런 거 실수를 했으면 그거는 고치는 게 맞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예를 들면 A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하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확실히 배웠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회사 이름을 다시 잘 생각을 하고 다음엔 제대로 얘기했다. 이제 그렇게 누가 봐도 명확한 실수를 했으면 그거는 이제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탈락 이유를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정확하지도 않은 그 탈락 이유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그게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고민을 하고 그러면 진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도 내가 탈락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이상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잖아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인데 그거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 면접 볼 때도 위축이 되잖아요. 나 자꾸 면접 보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지? 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난 문제가 많은가 봐. 나 진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나 봐. 근데 그 문제를 모르겠어. 어떡하지? 대충 테크트리가 나오잖아요. 이 우울한 테크트리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털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 여기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 뭐 나랑 안 맞나 보다. 난 다른 회사에 더 준비를 해서 지원해서 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붙었대더라.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스펙을 조정도 하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썼어요? 그거 비슷하게 쓰고. 다릅니다. 왜냐?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 물론 면접은 상당히 이제 공식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붙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내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면접관도 똑같고 뽑는 포지션도 똑같다고 해도 근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다수잖아요. 면접관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례에 집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용은 괜찮아요. 그런데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떨어진 이유에 막 집착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사례에도 집착이라는 게 벌써 어감이 안 좋잖아요. 집착.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걸 참고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집착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떨어진 거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털어버리시고 다른 회사 면접을 제로 베이스에서 천천히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탈락 이유를 너무 알아내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